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현재 베이징 올림픽으로 전 세계가 왁자지껄한데요. 대한민국의 곽윤기 선수가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참으로 기쁩니다. 그 와중에 외국인 선수들의 출전 거부 소식과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다른 놀거리를 찾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리아를 외치며 복도에서 환호하는 선수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한국의 한복을 입고 아름답다며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의 놀이터라고 해도 될 정도로 중국인들의 만행을 매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의 만행을 꼽자면 수도 없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인공강설 및 설질 문제가 있습니다. 베이징이 산악지대가 아닌데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경쟁도시인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와 달리 주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해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14년 전인 2008년에 같은 도시인 베이징에서 하계올림픽을 열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100% 인공눈을 사용하는 첫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인공 강설로 만든 경기장의 설질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당 설질에서 타본 선수들의 말에 의하면 눈이 푹신하지 않고 많이 딱딱하여 다리에 피로가 많이 쌓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알파인 스키와 스노보드 종목들에서도 이전보다 완주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선수들이 이전 올림픽 때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공 눈 때문에 알파인 스키 종목에서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80명의 선수들 중에서 49명만이 완주하는 대이변이 속출했습니다. 이 중에 미국의 오브라이언 선수가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미세먼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 문제 수준의 미세먼지 논란거리입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매우 나쁩니다. 공해산업을 죄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작 2년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2년이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런던도 스모그를 해결하느라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시대적인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2년이면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결국 과도하게 밀어붙이다가 2021년에 전력 대란이 터졌습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올림픽을 대비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통제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올림픽 10개월 전부터 베이징 금방 공장 대다수를 폐쇄하고 개막식 전에는 인공강우까지 써서 일시적으로 하늘을 화창하게 만드는 강력한 정책을 펼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빙질 문제가 있습니다. 선수들과 코치진이 인터뷰에서 얼음이 많이 타이트하다, 달라붙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쇼트트랙에서 유난히 선수들이 유사한 지점에서 넘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발선 바로 전에 코너링 구간인데 유독 이 지점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조차 어이없이 넘어지면서 순위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얼음의 상태는 개최국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번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거의 매 경기마다 넘어지는 수준이라 그 정도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피겨 스케이팅 경기가 열릴 때도 쇼트트랙 선수들이 넘어졌던 곳과 비슷한 구간에서 선수들이 넘어지거나 걸리는 사건이 속출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강릉 아이스 아레나처럼 이번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베이징 수도 실내 체육장 단 한 곳에서만 쇼트트랙과 피겨 스케이팅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즉, 같은 얼음을 공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각 경기마다 최적의 얼음 상태와 이에 상응하는 온도, 요구하는 얼음 두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정된 참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창의 경우 이번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처럼 쇼트트랙과 피겨 스케이팅이 같은 얼음을 공유하긴 했지만 한 경기가 끝날 때마다 직원들이 얼음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새 얼음판을 만든다고 봐도 될 정도로 세심하게 온도 책정을 하고 필요에 따라 물을 뿌려 얼음 두께를 단단하게 만드는 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현재까지 보았을 때 계속해서 빙질 때문에 넘어지는 쇼트트랙보다는 피겨 스케이팅 경기가 그나마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아 피겨 스케이팅 경기에 더
더 적합한 빙질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검열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 올림픽과 관련된 환경 문제의 비판마저 인터넷에서 검열되고 삭제된 데에 이어 다른 올림픽에 대한 비판도 모두 삭제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통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자신의 휴대폰이 아닌 임시폰을 쓰라고 전문가 발표가 나왔는데요. 올림픽 참가자들이 사용해야 하는 앱 마이 2022의 보안성이 취약해 개인정보 유출과 검열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선 SSL 인증서가 암호화된 데이터를 받은 사람의 유효성 검증에 실패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개인 데이터가 누구에게 수신되는지 불분명해집니다. 게다가 마이 2022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단어를 검열할 수 있습니다. 검열 대상에는 신장 및 티베트 같은 지역 문제나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중국에서의 불만을 표출하지 못한 선수들이 답답함을 느낀 채 경기에 임하고 있는 도중 한국의 곽윤기 선수가 이를 해결해주고 있는데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함께 즐기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곽윤기 선수는 이를 외국 선수들에게 알려주고 그의 유튜브 채널 꽉 잡아 윤기에 올리면서 선수들과 한국의 문화놀이를 즐기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어 곽윤기는 한국의 전통 게임이라며 딱지치기를 제안했고 선수들과 바닥에 앉아 함께 딱지를 접었습니다. 딱지를 다 접고 룰을 설명한 곽윤기는 먼저 김아랑 선수와 게임에 나섰습니다. 이후 네덜란드 선수들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딱지치기를 즐겼습니다. 최종 우승자는 단 브레이우스마였습니다. 곽윤기는 우승자인 그에게 한복을 선물로 건네며 마지막까지 한국 문화 알리미를 자처했습니다. 단 브레이우스마는 한복을 입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만족해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56개 소수 민족 대표 중 하나로 한복을 입은 여성을 등장시키는 등 한복 공정 논란이 거센 가운데 해당 영상은 네티즌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외국 선수들한테 이렇게 우리 문화를 알리니 이쯤 되면 나라에서 곽윤기한테 상 줘야 한다. 다른 나라 선수들과 재미있게 노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알리는 센스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곽윤기 선수는 영리하고 노련하고 침착한 수준급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선수이며 성시배까지 은퇴한 시점에서 올라운더에 가장 가까운 정상급 대한민국 스케이터는 차세대 에이스들인 황대영과 임효준의 등장 전까지는 곽윤기가 수년간 거의 유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